오마이TV 대선 야간 열차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누나 김명옥 씨를 통해서 주택 매입을 사전에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명옥 씨가 2019년 4월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파문이 일었었죠.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시종일관 우연한 거래였다, 이렇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선 야간 열차가 입수한 이른바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정영학 씨와 함께 주택 매입 방법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또 김 씨의 누나인 김명옥 씨를 통해서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누나를 회사에 취직시키기로 합니다. 김만배 씨 누나를 통해서 예. 뭔가 그 여러 가지 주택 매입 같은 이런 사업을 사전에 뭔가 네. 서로 그 의논하고 뭐 이런 정황이 담겼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후보 측의 김만배 씨의 누나가 부친 집을 매입한 것은 우연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것이 만일 사전에 계획된 매매라고 확인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정영학 씨가 그 회사에 집 넘기고 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자 김만배 씨가 그래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정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돈, 제가 보기엔 주택 매입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주시는 거고 대신 이제 그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는 말고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김만배 씨가 그러면 어차피 또 저쪽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물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화만 보면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대가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매입 뭐 이런 것 아닌가, 또는 뇌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다, 분위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 씨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계속 줘야겠다 누나한테 라고 얘기하니까 정 씨가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뭐 정 그러시면 누님은 아예 다른 직장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니까 이제 김 씨가 아니 없어 라고 하자 정 씨가 차라리 그럼 누님을 이 회사에 취직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급을 연봉 1억씩 2억씩 드리면 되고요 라고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 누나가 그죠?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바로 그 당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고. 그렇죠. 사실 뭐 그 일이 없으면은 별로 사실 뭐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일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근데 지금 녹취록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 이름이나 뭐 예. 부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고 또 그다음에 그 집이 뭔지 예. 뭐 이런 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녹취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그냥 단순한 주택 매입의 정황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이유에 의한 주택 매입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영학, 김만배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매입하려고 하는 그 주택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모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 모의를 한 것 같긴 한데 이 사전 모의의 대상이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이다라고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이 토끼로 여기 나와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게 후속 취재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봐요. 또 다른 재미있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뭐냐면 그 주택을 거래했을 때 당시 얘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2019년 4월에는. 그런데 당시에도 이미 윤석열 후보가 차기 검찰총장이다, 뭐 후보자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2개월 후인 2019년 6월 17일 날 윤석열 후보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김만배 씨가 그 법조 출신이잖아요. 법조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이 집이 한 30년 이상 된 아주 낡은 단독주택이었거든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급하게 이제 판매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누나를 시켜가지고 매입을 한 건 아닌가라는 뇌물 의혹이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택을 19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시세는 35억까지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한 30억 정도 갔던 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으니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닌가라는 또 의혹이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그 진성준 예. 민주당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 진성준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출연하셔가지고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19년 4월 30일을 굉장히 의미부여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진성준 의원이 말하기를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를 분양해서 들어온 대금으로 수익 배분을 시작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 수익 배분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신세진 사람들, 특히 그 50억 클럽 멤버들 이런 사람들 등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왜 하필 30억짜리 집을 19억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 집을 부친의 집을 19억에 샀느냐, 다운 계약서가 작성된 건 아니냐라고 또 진성준 의원도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때. 그렇죠. 근데 뭐 의혹 제기는 뭐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일이라서 사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의아하긴 하죠. 예. 시가로 30억인데 그걸 19억에 그러니까 사줬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부친이 아19억에 몸이 팔았다. 편찮으시고 불편해서 빨리 이제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서 급하게 내놓으면서 원래 뭐 평당 3, 4천만 원 했던 거를 2천만 원에 싸게 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요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이 그럼 급하게 내놓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팔 때 급하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부동산들에게 많은 곳에다 알려놓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이사하실 때 내가 빨리 이사를 가고 싶으면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알려놔야 이제 집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서 제가 집을 내놨다는 걸 알게 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우리가 빨리 내놓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고 그 다음에 한 10군데다가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군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올지 몰랐다. 우연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 연희동은 서대문구에 있잖아요. 네. 서대문구의 지역구 의원이 바로 우상호 선대위원장입니다. 우상호 선대위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자기 이제 지역구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바로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부동산 일단 다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뭘 확인하냐면 정말 윤석열 후보 부친이 집을 그렇게 많이 내놨는지 10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일 때 부동산 뒤져가지고 했더니 아무데도 내놓지 않은 거예요. 단 한 군데만 내놓은 겁니다. 그 한 군데를 그 김만배 누나가 가가지고 그 집에서 그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선 해명하기를 가서 내는 건 아니고 전화로 집 사는 사람이 있냐 물어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뭐 어쨌든 계속 이제 뭔 해명을 하면 다시 반박을 하면 또 의혹을 또 해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오고 가고 있긴 한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을 보고 가서 집을 보고 집이 마음에 들면 일단 바로 돈 다 주고 사진 않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
그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의 매매 계약서상 계약 체결일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통장 내역을 보면 그 이제 윤석열 후보 측 통장 내역도 공개를 했어요. 뭐 막 싸게 산 거 판 거 아니고 또 다 받았다, 10개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봤는데 계약금이 입금된 날짜가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을 줘놓고 보름 뒤에 계약서를 쓴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이기 때문에 1억 8천을, 그러니까 10%가 1억 9천, 1억 8천만 원을 계약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억 8천만 원을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보름 전에 돈을 통장에 보내주고 실제 계약서는 보름 뒤에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렇게 하지 않죠. 위험하잖아요. 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평소 알고 지내거나 뭐 친척끼리 거래하거나 친척끼리 거래해도 사실 친척끼리 더 위험하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 부동산 거래할 때 일단 계약금, 계약서 그 부분은 뭐 이거 친서 관계를 떠나서 대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하죠. 그렇죠. 부동산에서도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개업자가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 따로 쓰고 또 돈 받았다는 영수증도 따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철저하게 계약금을 받은 날 계약서를 쓰는데 이 집은 계약금이 입금된 날은 4월 15일인데 계약서를 쓴 날짜는 4월 30일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윤 후보 쪽에서는 해명을 합니다. 뭐 원래는 계약이 12일에 체결됐는데 그 뒤에 뭐 매수인이 그러니까 즉 김만배 누나 쪽에서 뭐 계약서상 변경 내용을 요청해가지고 다시 또 뭐 이걸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15일이 지났다 뭐 이런 또 해명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어느 정도 실체 파악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지금 공개를 다 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수사 대상이나 진도를 이제 어디까지 빼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대선을 또 의식하고 그다음에 전 검찰총장이고 지금도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된 문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 지금 뭐 관련자 진술이 나오고 했으면 네.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뭐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면 우리 그 2007년 2007년 또 대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을 이제 한나라당에서 그렇죠. 두 사람이 경선을 치열하게 했었죠. 예, 정말 접전이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최대 쟁점이 BBK 주가 조작 의혹이었죠. 예. 사실은 이제 이명박 후보한테 거의 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거랑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당선 직후에 BBK 특검이 펼쳐졌잖아요. 네. 자, 그때 BBK 특검에서 완전하게 이제 세탁을 해줍니다. 이명박 후보의 모든 그런 비리 의혹을. 그때 BBK 그 면죄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 후보였어요. 자, 대검에서 파견돼가지고 그때 그 수사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대검 맞네요.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로부터 이제 한 12년이 정확히 10년이 지나서 예.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MB 수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BBK 수사를 다시 하잖아요. 예. 해서 이제 BBK 주가 조작 의혹은 뭐 여전히 이제 그 MB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다스나 뭐 도곡동 이런 건 전부 이제 다시 유죄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윤 후보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과거에 그런 대형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또 이런 또 의혹을 받는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 그래서 정말 뭐 진실은 뭐 늦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뭐 대선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 앞에
어쨌든 그 거짓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은 좀 없어야겠다. 그리고 적어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검사들이라면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수사 대선 의식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윤 후보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되니까 예. 계속 이제 의혹만 더 부풀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워야 되고요. 결국 MB 의혹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 후보는 아직 이제 그렇다고, 윤 후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72빌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가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